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준비하던 시험에 실패하셨나요? 그 하나의 실패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하고 화가 나고 괴로우신가요? 그리고 시험을 포기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대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하던 수험생이었고, 이후 1년의 수능학원 강사, 3년의 고시학원 담당자로 일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의 근거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상담하며 스스로 실패를 극복해내며 알게 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 시험에는 커트라인뿐만 아니라 티오와 경쟁자가 있고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실력과 함께 운도 굉장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불합격자의 핑계로만 여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먼저 인지하셔야만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불합격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합격한 것이 비웃음 당하거나 손가락질 받아야 할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모자라서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패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패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합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 같고 자랑스러울 것 하나 없는 약점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험을 실패한 사람들에겐 합격하여 극복한 이야기보다 실패 이후에 극복한 이야기가 사실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경험자의 입장에서 어려웠던 어둠을 빠져나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시험들을 치르고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들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실패한 시험 중에서 가장 크나큰 실패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0대 취업 시험에 실패한 일입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취업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었고 목표는 대학교 재학 중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부와 병행이 버거웠는지 저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졸업 이후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그 계획마저 처참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구구절절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한 줄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노력했던 지난 4년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합격을 하더라도 스스로 미련 없이 후련한 마음으로 끝내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이를 악물고 일자리를 찾으며 공부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알바를 그만둘 경제적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제대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준비된 바가 없었기에 생각나는 기업들은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할수록 공부할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돈과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남들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을 때 저는 20대 후반부터 실패자의 인생으로 낙인 찍혀 남은 삶을 계속해서 최저시급 알바만 전전하는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 눈에 훤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당장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준비하던 취업시험에 실패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험생도 자주 나옵니다. 저의 멘탈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부모님 탓을 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막혀버린 수험생활은 부모님과도 멀어지게 만들었고 공부를 하며 인간관계도 모두 망가져서 사랑하는 연인 같은 것도 없고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어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현실은 지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땅한 직장도 없었고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었는데 언젠간 도전해보고 싶었던 사법시험마저 폐지가 되어버리자 전공자로서 거시적인 방향도 막혀버렸고 순식간에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동안 충분히 잘 살았던 것 같고
앞으로는 그다지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라는 결론으로 그렇게 인생이 마감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시험의 굴레에 갇혀버린 분들, 저와 비슷한 감정 느끼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이렇게 사고를 전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죽고 싶다면 죽는 방법을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다고요? 자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씩씩한 모습으로 부모님보다는 오래 살아야 불효를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에는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됩니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는 것은 뭐 대단한 의미가 있거나 별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며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는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가며 생각한다면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삶의 의미를 가볍게 낮추면 과거엔 욕심이 아니었던 의욕이 현재는 모두 괴로움을 일으키는 욕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언젠가 욕심이 아니었던 그 인생의 흐름이 다시 기회가 되어 찾아올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동안 스스로 설정한 목표들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했던 삶의 중압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의 어려운 현실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저시급 알바는 계속 전전해야 했고 비정규직인 계약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를 하거나 전공도 아닌 공장 생산직 등 일이 힘들고 위험하고 안정적이지 않아도 닥치는 대로 마치 화풀이를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면 됩니다. 취업도 해보고 이직도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자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본인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 전공도 살리고 적성에도 맞는 법학과정 담당자로서 비교적 마음에 드는 중견기업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직무는 고시학원 담당자였는데 군 생활보다 오래된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온갖 고생 끝에 찾은 소중한 직장이었지만 저는 자발적 퇴사라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직장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직장의 특성상 상사의 휴가나 주말에는 최종 관리자가 되어 있을 정도로 회사 내의 입지도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찾은 성공보다 더 값진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돈도 약간은 모으게 되었고 실패했던 공부에 대한 한감 미련도 없이 모두 경험으로 흡수하여 직장인으로서 궁금증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무려 7년 이상 강제적으로 해왔던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실현 가능한 자유로운 삶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자랑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며 실패자의 자기 합리화나 운도 아닙니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어선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논리적인 내공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격은 과연 인생의 전부일까요? 합격하면 이제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을 하고 돈을 버는 행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직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고액 연봉, 원하는 일, 자유롭고 행복한 직장인의 삶, 그 환상이 깨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의 의도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준비를 비하하거나 무조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또한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피눈물을 삼키며 애를 썼던 사람이고 직업을 가진 후엔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전력을 다했던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저 같은 꼰대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투쟁하고 쟁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를 잃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노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 비참함 속에서 스스로 남과 더 많이 비교해가며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빠져나올 방법이 도무지 없다고 느껴지고 너무 먼 길을 걸어와서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다고요. 이번에 실패하면 이제 남은 인생이고 뭐고 자포자기로 다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충분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인생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서 시험에 합격한 현실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선택했다고 오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험 문제는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정답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됩니다. 다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을 지면 될 뿐입니다. 만약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경험자의 이야기를 눈여겨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분명 본인에게 맞는 또 다른 삶의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나친 슬픔, 지나친 우울, 지나친 절망 따위에 잠겨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극단적 선택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좀 더 경쾌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의 정신을 가볍게 알아차려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 충분히 잘했다, 멋있었다 스스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함도 착각일 수 있겠지만 지옥 같은 현실도 꿈일 수 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이 지금 딱 알아차린다면 새로운 삶의 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불행한 삶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일으키는 상황에 과몰입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불행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